우리 지역의 정치인과 아주 편안하게 토크 나누는 시간입니다. 경기도의 의원들과 함께 캠핑 떠나서 캠핑 수다 떠는 시간 의정 토크쇼. 오늘의 캠핑 손님은요. 문병근 경기도 의원과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수원시의회에서 8대, 9대, 11대 의원을 하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경기도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문병근 도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캠핑장으로 모셨습니다. 느낌이 네. 어떻습니까? 아주 따뜻하고 아늑하고 네. 좋습니다. 오랜만에 넥타이 좀 풀어 헤치니까 어떠세요? 편하고 좋은데 그렇죠? 저도 이제 평상시에는 넥타이를 잘 안 맵니다. 예. 근데 오늘 우리 이제 도의회에 366차 본회의가 있어가지고 본회의장에 들어갈 때도 예의를 갖춰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렇죠. 정장을 입었는데 네. 넥타이 풀으니까 너무 편하죠? 좋습니다. 오늘 편안한 수다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예. 아우 이렇게 화려합니다. 수원시의회에서 삼선 그리고 경기도의회 입성을 하셨어요. 보니까 40이 넘은 이후에 정치에 발을 디디셨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요즘으로 보면은 좀 늦게 발을 들인 거죠. 그렇죠. 요즘하고 비교하면 늦은 거죠. 늦은 그런데 거죠. 빠르신 거예요 그때는. 그렇죠. 그 시기에는 제가 좀 빠른 편이었었고 예. 사실은 이제 2002년도에 처음으로 그 시의회 예비 후보 등록을 했었는데 그때가 7대였나요? 7대죠. 7대. 예. 그때는 이제 소선거구제로 지역에서 한 명 뽑을 때 40대 초반이었어요. 네. 될 것 같으니까 음. 주변에서 하는 얘기가 너무 젊다. 너무 좋다. 그때는 그 당시는. 네. 너무 젊다 해가지고 이게 아닌데 이게 계속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선거라는 것이 아직 멀었는데 네. 이제 시작인데. 너무 젊다 이러더니 개표를 해보니까 360표 차로 낙선을 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네. 근데 시작부터 낙선 얘기 시작이네 벌써.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저는 그때에 낙선을 하고도 예. 굉장히 즐거웠어요. 왜냐면은 내가 꼭 이 시의원으로서 정치 활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강한 어떤 강박관념은 없었어요. 네. 지역에서 그 활동을 그때 당시 한 20년 정도 했을 무렵인데 뭐 지역 주민들하고 어울려서 계속 놀다 보니까 뭐 지역 단체장분들이 추천을 해가지고 그냥 선거 20일 남겨놓고 야 문회장 네가 나가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출마를 하게 됐거든요. 네. 저하고 이 상대하셨던 분은 8년을 준비하십니다. 근데 저는 두 달 남겨놓고 2달 남겨놓고 그냥 문회장 한번 나가봐. 등 떠밀려서 자의반 타의반 나갔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뭐 360표 차는 굉장히 선방을 했다. 좋은 경험을 했다. 왜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네. 과거로 돌아가서 사업장도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 살짝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그 전라북도 고창이라는 지역에서 고창 유명하죠. 태어났고요. 네. 제가 중학교 입학할 무렵에 예.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예. 그래서 이 사람답게 살려면은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랬는데 그럼 서울 가서 예. 금정고시 학원 다니면 공부할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하고 왔던 거죠. 네네. 어떻게 이제 뭐 일여학교, 뭐 야학, 또 검정고시 학원 이렇게 병행을 하면서 공부를 계속 추구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서울 생활하다가 어떻게 이제 수원에 내려오게 됐는데 수원에 내려와가지고 제가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자동차 정비업이라고 1급 자동차 정비공업사 그리고 기아 AS까지 겸해서 이렇게 했었고요. 그걸 하면서 이제 마을 활동을 하고 마을에서 하다 보니까 정치 일선에 나서게 되고 뭐 처음에 제가 의원이 됐을 때는 사실 초등학교 졸업까지고 의원이 됐어요. 그때는. 근데 각종 서류를 쓰다 보니까 늘 늘 이 학력난이 또 부끄러운 거예요. 사실은. 부끄러울 거는 아닌데. 그 당시는 다들. 그래서 이제 이제 본격적으로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1년 안에 그냥 검정고시도 합격하시고. 중고 패스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대학을
대학도 가시고. 예, 대학을 놓고 했죠. 지금 대하 소설을 지금 이야기 듣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가지고 네네. 여기서 중략을 하자면 네. 대학교까지 갖고 석사까지 마쳤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네네.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지역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셔가지고 정치에 발을 디디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수원시 8대, 9대, 11대. 1대 네. 의원까지 쭉 하신 거 보면 네.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신 거예요. 이제 일도 열심히 했지만 네. 사실 또 행정 관련 의회는 행정법을 주로 다루기 때문에 예. 행정에 대한 법령 그러니까 그 수원시에 있는 조례는 제가 다는 아니고 한 3분의 2는 다 봤을 겁니다. 업무보고라든지 행정사무감사 등을 실시를 하려면은 조례를 탐도가 가지 않고는 정확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수원시 공직자들이 저를 제일 좀 두려워했습니다. 아, 예. 제가 깜짝 놀란 게 예. 이제 업무보고라든가 그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은 네. 주로 이제 사무관급이 와서 답변을 하거든요. 근데 주무관들이 저를 그렇게 무서워했대요. 그거는 최근에 이제 원래 이제 그때 당시는 주무관이었는데 저희 동사무소로 이렇게 주민센터로 발령이 나온 직원이 하나 있었어요. 의원님 왜? 아니 의회에서는 그렇게 무섭게 하더니 왜 동에서는 다른 사람으로 변하세요? 이렇게 질문을 해서 네네. 아니, 내가 주무관들한테 뭐 한 말이 없는데 왜 무서워했어요? 했더니 그때 당시는 그렇게 무서웠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행정법을 너무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반한 거를 질의를 하면은 네. 공직자들이 답변을 제대로 하질 못합니다. 뭐 의원님이 무섭고 공직자들이 긴장하고 있으면은 일단 더 열심히 하니까 그렇죠. 시민으로서는 좋죠. 아유, 근데 이렇게 나쁘신 분은 아닌데 그렇죠. 공무원들한테는 좀 무섭다.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잘한다고 보는 잘한다. 거고. 아, 그래서 또 민원 해결 박사로 나름 유명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그 선거 때 쓴 표어들은요. 예. 거의 지역 주민들 특히 이제 경로당에 계시는 회장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저한테 다 그 닉네임처럼 이렇게 붙여준 거예요. 아, 민원 해결 박사. 예. 이게 뭐 민원 해결 박사, 뭐 또 일 잘한다 문병근. 네. 삼선 때는 믿고 신뢰할 만하다. 뭐 네. 이런 걸로 이렇게 패러다임처럼 이렇게. 아, 이왕 뭐 자랑 시작한 거 그러면은 민원 해결 박사로서 항상 기억에 남는 사안들도 분명히 많을 거예요. 막 나 이거 해결한 거 너무 보람차다. 내 선거구는 아니었어요. 옆에 지역에 선거구에 있었는데 밤중에 전화가 온 거예요. 밤중에 네. 불법 건축물이에요. 불법 건축물. 네. 그러니까 일단 알겠다. 내일 내가 알아보고 전화를 다시 하겠다. 그래서 가서 알아보니까 자기 지역구의 의원들한테 다 이 얘기했고요. 저는 그때 초선인데 뭐 재선, 삼선들한테 이 얘기 다 해가지고 부서에서 다 안 되는 걸로 다 이게 답을 준 거예요. 네. 그래서 아니 이게 왜 안 되는 거냐. 중요한 거는 이제 건축 면적이거든요. 건축 면적의 용적률이 오버가 돼 있냐 안 돼 있냐, 넘쳤느냐 아니면 못 미쳤느냐. 그 여분이 있으면은 그거를 처음부터 아예 다 깨끗이 철거하고 처음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방법을 제시를 했어요. 그리고 아니 나한테 처음으로 민원 줬다고 그러더니 가서 알아보니까 뭐 의원들 다녀갈 사람은 다 다녀갔더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제가 그거를 다른 재선 삼선 의원들이 해결을 못한 거를 저는 다른 관점에서 보고 그거를 정리를 한 거죠. 일단 다 철거하자 그럼 정 필요하다면 예, 예. 철거하고 정식 허가 절차를 밟아서 올리자. 그래 깔끔하게 깔끔하게 했어요. 첫 민원 해결을 네. 내 지역구도 아닌데. 네. 그리고서 또 보니까는 지역구인 권선 이동에 청소년 수련관을 세우신 그게 있어요. 아 그것도 사연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사실은. 이거 네. 왜 만들게 되신 거예요?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수원시에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곳이 인계동에 있는 청소년 문화센터 그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지역만 해도 그때 당시 학교가 12개, 13개, 초중고가. 그러면 수원시에 있는 거는 그냥 대표성을 가지고 하나가 있는 거고요. 사실은 그런 시설들이
지역별로 좀 많이 있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이 가서 놀 데가 없어요. 그 청소년들이 좀 밤에 배회하는 거를 좀 보셨나 보다. 네. 보면. 초중고가 뭐 13개니까 예. 1000명씩만 잡아도 예. 13,000명 학생들이 돌아다닌다는 얘기죠. 예. 동네에. 예. 그러니까 어디 가서 애들이 노냐. 음치만 뭐 어린이 공원 같은데 이런데 골목길 막 예. 음침한데. 이런 데 가서 예. 뭐 흡연을 한다든지 어. 또 남녀 학생이 뭐 이렇게 데이트를 한다든지 예.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어. 청소년들이 놀 공간, 학습할 공간, 예. 운동할 공간, 심지어 뭐 또 끼가 있는 애들은 뭐 음악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댄스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공간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그 제안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래가지고- 정치적으로는 약간 이견이 있지만 네. 나 이거 만들어야 되겠다. 네. 우리 아이들 쉴 곳이 필요하다. 공부할 곳이 필요하다. 청소년 문화센터 하나 갖고 안 된다. 그게 이제 수원시에서 예. 다른 용도로 쓰겠다고 다 결정해 놓은 거를 다른 변경, 용도로? 번복시킨 거죠. 그거 쉽지 않았을 텐데요. 쉽지 않았는데 지역 주민들이 원하고. 예. 저는 이제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은 예. 집행부가 가서 얼마든지 설득할 자신이 무서우니까. 자신이 있어요. 무서워서 그런 게 공무원들이 아니고. 무서워하니까 이거 해야 된다. 아니 무서워서가 아니라 제가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얘기를 하니까 가능한 거죠. 그게 이제 예. 보니까는 2004년에 차량 등록 사업소가 이전하고 그건 남은 예. 길인데 다른 용도가 있는데 그걸 국비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 수련관이 거기에 건설 이동에 딱 들어선 거네요. 네네. 야, 그 의원님의 그 지적입니다. 지적. 뭐 그렇기도 한데요. 근데 이제 그때는 청소년들이 많았어요. 어쨌든 의원님께서 수원시 의회에서 삼선하실 정도면 지역을 어마어마 사랑하시는 거예요. 수원시 권선 이동과 곡선동이 지역구잖아요. 네네. 그 자랑할 수 있는 내 동네 자랑 시간입니다. 이른바 지역구 자랑인데 네. 제가 시간을 딱 1분 드릴 테니까 카메라 보시든지 하셔가지고 우리 동네 자랑 좀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저희 권선 이동과 곡선동은 예전에 고려시대 때 학사 이고 선생님이 거주하면서 사람들이 선하고 착하다 해서 권할 권자, 선할 선자를 써서 권선동이라는 그 지명을 이렇게 만들어줬고요. 거기에 또 비해서 보면은 우리 그 지역 주민들이 정말 선하고 착한 사람들이 많이 삽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좀 불합리하고 불리하고 이런 것들도 다른 지역에서 보면은 뭐 시청 찾아가서 데모를 한다든가 이런 건데 절대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어요, 저희 지역에서. 예. 그래서 그 마을 지명하고 어울리게끔 사람들이 잘 지키고 산다라는 거에 대해서 재밌는 동네, 재밌는 동네. 정확히 1분, 정확히 1분, 네. 정확히 1분 제가 쟀거든요. 자, 어쨌든 뭐 그 경력을 속일 수 없는 지역구 자랑이었습니다. 근데 또 이 동네를 제가 또 잘 알거든요. 보면 대단히 아파트가 엄청나게 밀집돼서 지금 형성이 됐습니다. 동네가 개발 과정에서 비롯된 여러 가지 복잡한 어떤 현안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어떤 게 있었어요? 입주자하고 시공사하고 의견이 다른 거죠, 사실은.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우리 수원시 행정이 시공사 쪽에 너무 관대하게 해줬다. 지역 주민들, 입주자분들 주장이 그겁니다. 너무 시공사 편을 너무 많이 들어줬다. 편의를 맞았다.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그럼요. 예. 결론만 보면 이런 거예요. 그 대단히 아파트거든요. 지금 10단지까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원래 이제 그 8단지, 9단지까지 입주를 하면서 10단지 그 지역은 주민들을 위한 편익 시설을 제공하겠다고 분양 당시에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은 지역 주민들이 편리한 쇼핑몰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학원이라든지 또 뭐 식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역 입주자분들한테 제공하겠다고 해서 분양을 하고 입주를 다 하고 다 끝났는데 네. 지금 11년째 되거든요, 입주한 지가. 근데 그 편익 시설을 제공하겠다는 땅에다 다시 또 수원시에서 이 용도 변경을 해서 아파트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게 10단지가 더 들었었군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덕영대로 축에 있는데 예. 사실 저희 이제 그 활동가들 측면에서 보면은
교통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고요. 또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편의 시설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이 사기 분양 아니냐. 이래가지고 시공사를 법적으로 소송을 냈어요. 네. 입주민들이. 그 과정에서 수원시에서 총선 지방선거를 통해서 중학교를 지어달라고 주민들이 요구를 했어요. 부지도 있고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단지까지 있으면서 초등학교가 하나예요. 그러면은 아이들 다 못 가요? 그렇죠.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그 인근 학교로 이렇게 배치를 예, 했는데 멀리 가겠네요. 예. 그 교육법에 보면은 통학거리가 1.5km까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예, 예. 내용을 보면 반경이 1.5km의 안에 학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분산 배치를 하는데 학부모 입장에서는 12차선 대로를 건너가야 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불안해하고 네네네. 그 단지 안에다가 초등학교도 지어달라고 또 요구를 하니까 예. 초중 복합학교라는 또 이 초중 복합학교. 예.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같이 있는. 예. 그게 지금 요구 중입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정리가 됐어요. 됐어요. 짓는 걸로. 그러면서 그 안에다가 학교 안에다가 또 복합체육 시설까지 넣는 걸로. 복합체육 시설까지. 예.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예. 맞나요? 예. 근데 이제 사실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다고는 하는데 예. 저녁은 또 학교는 또 일찍 문을 닫아요. 예. 이런 부분에서 디테일한 부분에서 주민들하고 시에서 대안 제시하는 거하고 갈등이 굉장히 번복이 많이 됐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론 빨리 말씀해 주세요. 지금도 결론이 안 나요. 그렇구나. 이게. 결론이 안 나고 그거 가지고 자꾸 시공사를 공격하니까 예. 시공사에서는 주민들을 또 역으로 예. 소를 제소합니다. 그래요? 이거 어떻게 해? 아이고. 뭐 업무방해 뭐 기타 등등 해서 예. 소를 제소해가지고 얼마 전에 예. 해당 부서 찾아가가지고 예. 서로 소를 치하하는 치하라. 쪽으로 좀 네. 업무 절차를 밟아달라. 음.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중재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군요. 그 경기도 의원으로서 이게 또 중재를 잘 하셔야 되는데 이게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첩주 상주 중인데 네. 개인적으로도 지금 힘드시겠어요. 그래도 제가 할 일은 합니다. 그래도 저기 지역 주민을 대변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쪽 예. 편에 좀 서시는 게 맞지 않나. 그럼요. 그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거든요. 예. 지역의 주민들한테 표로 선택된 그럼요. 예. 시도의원들은 철저하게 주민 의견에 따를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시겠다 그럼 각오 한 말씀 짧게. 그 잘 중재될 걸로 봐요. 예. 지역 주민들한테 피해 안 가게. 예, 한 말씀만 좀 내려놓으면은 네. 가능할 거라고. 이 얘기 다 들렸더니 오늘 시간이 많지가 않네요. 또 경기도의회에서는 현재 여성가족 평생교육위원회에 계세요. 네네. 여기서 또 고민거리는 뭐가 있어요? 여성가족 평생교육위원회에 들어가서 보니까 사실 뭐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조례가 있어요. 민주시민교육이 무슨 교육을 시키냐 물어보면은 예. 정확하게 답변을 못 해요. 경기도에서 보면은 대표적으로 평생교육진흥원이라는 데서 그렇게 또 하고 있고 민주시민교육뿐이냐 성과물을 지난번에 갖다 놓은 걸 보니까 이게 수원시하고 비교해서 보면은 이런 거죠. 마을 만들기 사업이에요. 그거를 또 도에서는 이것이 민주시민교육이다 이렇게 성과물로 제시를 하고 수원시도 마찬가지고 경기도도 그렇고 예산이 한 가지를 하는데 계속 중복 지원이 된다. 중복 지원이 된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경기도에 대한 거는 일단 경기도 예산이 이번에 그 한 33조 한 2천억 정도 지금 올해 2023년도에 돼 있고요. 저는 수원시에서도 예산을 가지고 많이 우리 공직자들하고 논의를 한 바가 있고, 그래서 경기도 예산을 전체적으로 지금 한번 살펴보려고 또 건전재정연구회라는 것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산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사업을 다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정리할 건 정리하고 안 맞는 건 좀 안 맞고 또 민주당과 협의할 건 잘 협의해가지고 잘 정리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의원님 이렇게 말씀 나누는 쭉 너무 길게 말씀하셨는데 제 마지막 질문이 하나 남았습니다. 캠핑장과 어찌면 가장 어울릴 법한 그런 질문인데 의원님이 인생을 사시면서 내 인생의 인문학
소설이나 영화나 시나 어떤 게 있으면 하나만 좀 소개해 주세요. 사실은 제가 그 제 인생 이야기를 출간한 적이 있어요. 인생 이야기를 출간? 네, 출판. 출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려서 공부 못하게 된 거에 대한 한을 풀고자 서울로 왔던 거죠. 근데 서울에 와서도 서울 생활이 그렇게 순탄하지가 않았습니다. 예. 제가 사실은 도둑질하고 안 해본 일 중에서 도둑질하고 저기 구두 닦기 딱 두 가지만 안 해봤어요. 다른 건 다 해보셨고. 해본 일들이 아주 다양해요. 그 얘기를 네. 본인의 책에 담으신 거예요. 네. 책 제목이 뭡니까? 바람 같은 사계의 삶이라고 이렇게 이제 바람 같은 사계의 삶. 정리를 해놨고요. 사계의 삶. 제가 이제 20대 때부터 정리를 하자면은 예. 20대, 30대, 40대, 50대 계절적으로 저는 10년 단위를 계절에 비유를 했고요. 그래서 사계의 삶이군요. 그래서 사계의 삶이라는 이유로 예. 그 책에는 제가 어려서 산골 소년이 서울행을 결심할 때는 내가 서울 가서 공부를 해야 사람이 인간답게 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서울로 공부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왔는데 도전의 성공 그리고 힘든 과정이 다 여기에 다 있겠네요. 그게 내 인생의 인문학이다. 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역시 자수성가하신 분 같은 네. 그런 삶이 이 책에 녹아 있겠네요. 네. 내 인생의 인문학은 나 스스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네. 대단하십니다. 또 스스로 살아가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쭉 정치 인생도 펼쳐가지 않나. 이 책 어떻게 시중에 판매됩니까? 판매되고 있습니다. 유명 문고에서도 판매되고 있고요. 많이 팔렸습니까? 인터넷에서도 판매되고 있고요. 예. 가끔 인쇄가 좀 들어옵니다. 인쇄가 들어와요? 네. 부럽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게 좀 들어와요. 보면은.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 그럼 이제 60대가 가고 또 70대 때도 또 정리를 또 하셔야겠네요. 네, 한번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정치 활동을 끝내고 예. 뭐 제 인생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회고록 같은 걸 이렇게 한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 예. 싶습니다. 그래서 좋은 또 초의 책을 소개해 주셨으니까 저희는 또 답례품을 준비했습니다. 짜자잔. 의원님의 의정 활동이 펼쳐진 어이고. 캐리커처를 이렇게 우리 카메라에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예, 너무 좋습니다. 캠핑장에 나오셔서 여러 가지 이야기 펼쳐주시고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의정 활동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이야기 나눈 우리 문 의원님은요, 그동안 수원시의회에서 내방객이 가장 많은 의원으로 늘 손꼽혔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역 주민 가까이서 소통 정치를 펼친 분이라고 하는데요. 문 의원님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모두가 내방객이 가장 많은 의원들이 다 되시기를 의정 토크쇼에서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른 손님과 함께 캠핑 떠나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